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362페이지 로마자 3번의 실종선고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실종선고 1번의 의.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여기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실종 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있다. 363페이지에 이를 실종 선고 제도라고 한다. 이번에 실종 선고의 요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려면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전속권을 속한다. 양가로 1번에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생사가 모든 자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으며 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분명하면 된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호적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1번은 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분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실종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보통의 실종이 보통 실종인가 특별 실종인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실종은 보통의 경우의 실종이고 특별 실종은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으로 인한 실종이다. 양가로 1번의 보통 실종. 보통 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27조이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부재자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라고 해석하는데 다툼이 없다. 반가로 2번의 특별실종. 민법은 특별실종으로 가, 전지에 임한 자, 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다,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라,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특정 실종의 실종기간은 모두 1년이다. 특별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 실종은 전쟁의 종지한 때이고 선박 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이며 항공기 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이고 기타 위난 실종은 위난의 종료한 때이다. 전쟁 실종의 경우에 전쟁이 종지한 때에 관하여 학설은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고 사실상 전쟁이 끝날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몽전 휴전 선언일 때라고 해야 한다. 전쟁 실종은 군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에 있어서 전쟁터에 있었던 자이며 군인이 아닌 자이어도 무방하다. 그리하여 예컨대 우편, 우송, 웅송, 간호를 위하여 전쟁터에 있었던 자, 군인을 위한 목사, 승마, 취재 등을 위하여 전쟁터에 간 종군기자, 화가, 사진사 등에 있어서도 전쟁 실종이 일성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단순히 전쟁터에 있었던 일반인은 전쟁 실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이 정하는 실종 4가지 가운데 위난 실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난 실종 가운데 특 364페이지 별이 열거된 것이다. 즉 위난 실종은 모든 실종 선고에 포함한다. 열거되지 않은 위난 실종의 예로는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민사태, 폭동, 화산 폭발 등을 들 수 있다. 폭동을 제외하고는 다 자연재해네요. 예.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27조의 문헌이나 규정의 체계 등 취지 등에 비추어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하면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가로 3번의 실종기간의 경과가 신청 요건인지 여부.
실종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반가르거나 긍정설, 반가르거나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선고만을 기간 경과 후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며, 부정설은 긍정설과 같은 해석은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다. 사견으로 민법 제27조의 법문상 두 견해가 모두 주장될 수 있겠으나 그 속뜻은 실종기간만큼은 기다려보고 청구하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종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양가로 3번은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실종 선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멸하게 하는 자를 가리키며,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부재자의 배우자, 추정상속인, 유증의 수중자, 연금 채무자, 추정상속인의 채권자, 법정 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생명보험금 수취인은 이해관계인이나 추정상속인이 아닌 친족, 추정상속인의 내연애처, 부재자의 친구나 이웃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채권자,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또는 제4순위의 상속인, 부재자의 처와 딸이 있는 경우에 부재자의 친형,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애처로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양가로 4번의 공시채고. 위의 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공시채고를 하여야 한다. 즉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365페이지에 공시채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한다. 3번에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 즉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양가로 1번의 사망의제. 민법은 실종자의 사망을 추정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위지한다. 따라서 본인의 생존기간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든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었든 어느 경우나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례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효과는 선고 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생긴다. 양가로 이번에 사망의제의 시기. 실종자의 사망의제 시기에 관하여 선고시 주의, 최후 소식시 주의, 실종선고 만료시 주의, 실종기간 중간 시점 주의 등의 입법례가 있으나 민법은 실종기간 만료시 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사망의제 시기가 선고 시기보다 앞서게 되어 부재자와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동일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두 번 할 수는 없으나 만일 두 번 선고한 경우에는 제1의 선고에 하여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더라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수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 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한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관한 입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366페이지 소재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이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 이후에 소의 망인이 1951년 7월 2일날 사망하였으며 그 후에 장남인 소의 갑은 1970년 1월 30일 서울가장법원의 실종 선고에 의하여 소의 망인 사망 전인 1950년 8월 1일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소의 갑은 소의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소의 망인의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설을 취하는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 양가로 3번의 사망의지의 범위.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실종기간 만료 시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동그라미 1번에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 대하여 만 사망을 의지하므로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나 종래의 주소에 다시 돌아와 맺은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사망을 의지하므로 공법상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두에 대하여 사망의 효과가 생긴다. 양가 4번에 실종 선고와 생존 추정 여부. 방가 1번에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다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실종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실종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살, 생존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사견으로 일설을 취하면 반대의 증명을 하여도 취집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반대의 증명은 허용되어야 한다. 실종 선고 취소 제도가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실종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리하여 반대 증명이 있으면 추정이 깨어지고 그 증명을 기초로 선고를 취소하면 선고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실종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의 생존 추정과 관련해서 학설은 방가로나 7번에 기간에 관계없이 생존을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방가로나 7번에 추정은 생기지 않으면 사실 문제로 해결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한편으로는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가 없는 한 아직 사망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설을 취한 듯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인정 사망, 실종 선고 367페이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여 그에 의하지 않고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북태평양상의 기상 조건이 아주 험하고 찬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자는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두 이설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견으로 실종 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설은 판례 사안처럼 사망의 확률이 매우 큰 경우까지 생존을 추정하는데 그것은 부적당하다. 오히려 생존 추정도 사망 추정도 생기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사실의 증명 문제로 해결된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의 효과를 주장한 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든지 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4번에 실종 선고의 취소. 양가 2번의 서설. 실종 선고에 의하여 실종하는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지되므로 설사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선고의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 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실종 선고의 취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으로 속한다. 양가로 1번은 실종 선고 취소의 요건. 방가로 1번 먼저 다음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가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양가로나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양가로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져 사망의지 시기가 달라지므로 상속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선고가 취소되어야 한다. 반가로 2번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해관계인도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물론이다. 대법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피상속인 후 청구인이 주장한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가로 3번에 공시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일정한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반가로 4번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가로 3번에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죠. 실종 선고 취소 효과가 매우 중요하고요. 반가로 1번에 선고 취소의 소급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즉 실종 선고가 생긴 법률 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물론 실종 선고 제도의 취지와 제129조, 제29조 1항 단서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무효로 되는 법률 관계는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368페이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 실종자의 생존을 위해 취소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동그라미 3번에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해관계인은 그가 원한다면 다시 새로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가로 2번은 소급표의 제한. 실종 선고 취소의 소급표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다. 제29조 1항 단서가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실종 선고의 취소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실종 선고를 믿고 행위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양가로 가의 요건. 이에 의하면 보호되려면 양가로 A. 법률행위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행하여졌어야 한다.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양가로 B. 그 행위가 선의로 행해졌어야 한다. 여기에 선의란 실종 선고가 사실에 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에는 양 당사자가 있어서 그들 모두가 선의여야 하는 시가 문제되고 단독에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단독행위, 계약인, 재산행위, 혼인관계의 순으로 구분한다.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선의이면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음에 계약인 재산행위에 관한 학설을 본다면 제1설은 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 하고 일방 당사자만이 선의이면 행위에 영향을 미치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다수설이다. 반가로마자 2번에 이설은 일률적으로 효력을 결정하지 않고 선의자에 대해서 유효라고 하고 악의자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효력을 결정하자고 한다. 반가로마자 3번에 3설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부터 그것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면 즉 을병, 쌍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론 병만이 선의인 경우에도 을병 사이의 양도 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 후 전득자가 악이라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며 다만 악의자 정이 책략을 써서 병을 도구로 사용하여 중간에 개재시켰을 경우에도 예외로 할 것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기본적으로는 다수설을 따라 쌍방 모두의 선의가 필요하다고 하되 어느 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선의이면 그 이후의 전득자는 설사 악이라고 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전득자 이전의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존한 실종자와 369페이지 전득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기도 하다. 이때의 이론 구성은 한 세트의 양 당사자의 선의에 의하여 하자는 취되었고 그 후에 취득자는 하자 없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면 될 것이다.
실종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와 재혼한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세 가지이다. 방가로마 짤본의 다수설은 혼인의 경우에는 쌍방이 선의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재혼 당사자 중 하나라도 악인인 경우에는 구 혼인관계가 부활하는데 그 혼인관계는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원인이 되고 신혼인관계는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방가로마 짤본의 이 설은 신혼인관계의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가 신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혼인관계의 배우자가 악인인 경우에는 구 혼인관계가 부활하고 신혼인관계는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며 재혼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인 경우에는 구 혼인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신혼인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악인인 경우에는 구 혼인관계가 부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신혼인관계의 무효라고 하지 않아야 하며 구 혼인관계의 부활로 중혼관계가 생겨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새겨된다고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혼은 전후는 이혼할 수 있는 혼인으로서 실종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혼 사유를 통설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나 이는 부정확하다. 실종자의 배우자가 악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만이 악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나의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법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구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예컨대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재혼의 당사자가 모두 선의이며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혼인관계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방가 3번에 제29조 2항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가 선의이든 악인이든 재산권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실종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는 그 대가를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이득으로서 실장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이득 전부를 반환하게 하면 선의 취득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되므로 민법은 제29조 2항으로 그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370페이지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을 배상하여야 한다. 양가로 가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실종자의 상속인, 실종자로부터 유증 또는 사연증여를 받은 자, 생명보험금 수익자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들로부터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나해 여기에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이고 반환 범위도 부당이득에서와 같다. 양가로 다해 실종자의 이익 반환 청구권은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든 처분하고 있든 언제나 인정되며 또한 처분한 경우 상대방의 악에 이어서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때에도 역시 인정된다. 그때에는 실종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과 여기에 이익 반환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 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 양가로 나해 제29조 제2항에 의한 이익 반환 청구권은 실종 선고가 취소된 때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다만 실종 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상속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진정 상속인이 재산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상속해반 청구의 문제이다. 거기에는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999조 방가로 4번에 재산 취득자에게 다른 권리 취득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선입취득, 매장물 발견, 부합 등의 다른 권리 취득 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그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이 없다. 그리하여 그는 재산을 반환당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통설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자는 취득 취우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작 그러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로부터 재산을 전득한 자에 있어서이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법인인데 법인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